자, 이번에는 필터의 기능과 리스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필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수도관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수도에서는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필터를 쓰시면 이렇게 분사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즉 가공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자, 이걸 웹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웹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대충 한 100개가 있다고 치죠. 자, 100개의 어떤 요청과 응답 처리하게끔 코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을 해서 특정 기능을 넣으라고 해요. 그럼 100개 페이지 다 이거를 일괄적으로 넣으면 상당한 그 작업량이 되겠죠. 자, 이럴 때 바로 필터를 쓰는 겁니다. 필터를 앞에다 딱 넣으셔가지고 요 부분을 다 처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필터에서 이 작업을 거쳐서 넘어간다. 그리고 거쳐서 응답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개 작업을 해서 100개가 적용이 되는 바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필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과 사후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필터가 되겠고요. 자, 다음 리스너입니다. 뭐 서버가 재가동이 된다든지 혹은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섹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컨테이너 입장에서 이런 걸 다 이벤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를 감지를 하셔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면은 바로 리스너를 구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서블리 JSP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필터와 리스너를 직접 구현을 해보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쓸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개발 시 컴ponent상에서 사전 작업 여러분 주목하시고요. 사전 작업이나 혹은 사후 작업. 그죠? 사전 작업은 뭡니까? 요청 전. 사후 작업은 응답 전이 되겠죠. 응답을 하기 직전 혹은 요청을 받기 직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을. 자,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필터를 쓰신다면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표적인 거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한다든지 즉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못하게 처리해주는 기능이라든지 뭐 유료를 과금하고 나서부터 서비스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페이지에서 유료 체크를 매번 하면 상당히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필터에서 그냥 체크하는 거죠. 너 유료 회원이냐 혹은 너 회원 로그인을 했냐 아니냐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뭐 이런 게 바로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은 필터가 먼저 체크하고요. 이상이 있으면은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혹은 다른 페이지로 보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문제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처리 공통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 없으면 응답해서 가는 게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는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즉 호출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같이 처리해 주는 게 필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필터를 구현했죠. 구현하면은 기본적으로 destroy init가 생겼습니다. destroy는 뭐겠습니까? 소멸이죠. init는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블릿이 리로드 될 때 한 번씩 구동이 되겠죠. 자, 우리가 주목할 거는 바로 이 두 필터. 그죠? 두 필터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다 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전 작업, 사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만 만들고 가지고는 처리가 안 돼요. 필터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 등록은요. 여러분 설정은 다 어디였습니까? map.xml이었죠. 자, 여기에다가 요 코드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필터의 이름과 필터 클래스, 패키지까지 다 포함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매핑을 합니다. 특정 URL하고요. 자, 슬래시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모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모든 URL에 이 필터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적용하는 법 살펴봤는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시고요. 필터
테스트라고 정했습니다. 자, 특이사항 없고요. web.xml 체크하시고 finish 누르시면은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필터를 하나 등록을 해야겠죠. 자, 필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블릿 위에 필터라고 있죠. 누르시고요. 자, 패키지를 하나 간단하게 com.filter 소문자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yfilter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체크할 사항은 없고요. next. 자, 뭐 name은 myfilter 그대로 일단 냅두고요. 뭐 URI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description 뭐 myfilter 정도라고 간략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체크박스 서블릿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갑니다. finish 하시면은 자, 필터가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것도 주석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init my 필터가 이게 뭐겠습니까? 자, 로고를 찍으면서 한번 볼까요? 시스템.out.println. 자, 여기는 생성자가 되겠죠? 필터 생성자. 자, 그 다음에 destroy는 필터의 소멸이겠죠. 다음 두 필터는 뭐겠습니까? 여기가 필터의 구현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요청과 응답이 들어오겠죠. 자, 다음입니다. init. 여기가 필터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를 간략하게 넣어놨고요. 이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 하실 게 어떤 거였습니까? 필터를 등록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다이나믹 디스크립터 누르시면은 web.xml이 열리죠. 여기다가 필터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 F 누르시면은 필터라고 바로 나오죠. 자, 필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터 네임이 필요하겠죠. my 필터라고 썼습니다. 다음은 이 my 필터라는 게 어떤 필터인지 정의를 하셔야죠. 필터 클래스. 자, 필터 클래스는 패키지 그대로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필터의 이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필터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필터의 정의. 자, 다음은요. 이 필터를 특정 URL과 매핑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필터 매핑으로 가시고 자, 매핑을 할 필터 이름부터 쓰셔야겠죠. 자, 필터 이름은 myFilter 그대로 가시고요. 자, 이거를 어디다가 매핑할 것이냐. URL 패턴. 자, 저희는 슬래시 모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슬래시로 시작되는 모든 URL에 다 적용을 하겠다. 그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필터를 준비를 했는데 구동을 시켜도 저희가 시킬 뭐가 없으니까 URL이 전혀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페이지 두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JSP 하나, 서블릿 하나. 자, JSP는 index.jsp라고 하나 준비를 하셨고요. 자, 여기에는 예, 뭐 간단하게 내용을 준비를 하고요. 서블릿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서블릿 하시고 자, 뭐 SER 정도로 간략하게 쓰도록 하고요. my 서블릿을 할까요? 자, 서블릿 하나, next 이름은 예, 간단하게 쓰시고 next 하셔서 to get과 to post만 기본형으로 체크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도 주석 정리 이제 뭐 하도 하셔서 익숙하시죠? 싹 빼놓고요. to get에서만 메시지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래서 to get 저걸 해놨고요. 여기 생성자 쪽에도 하나 넣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두 겟이 호출되기 전에 필터가 먼저 작동을 했는가? 그거를 주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준비가 다 됐고요. 전반적으로 다 수정하고 추가된 게 있기 때문에 서버는 어떻게 한다? 재가동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최초니까 뭐 초기 구동도 마찬가지겠죠. 자, 리스타트 서버. 그래서 코드를 지금 로그를 보시면 필터 생성자 초기화. 생성자 초기화는 뭐 로드 단계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터가 먼저 호출이 됐습니다. 지금 왜 호출됐습니까? JSP가 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JSP 이쪽에서 한번 호출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가 돌고 그 다음에 응답이 나는데 순서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서블릿을 한번 호출을 해 볼게요. 마이 서블릿을 여기서 한번 호출을 해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블릿 생성자가 먼저 돌고 필터링이 돈 다음에 두 개씩 돈 게 확인이 되시죠? 즉 여기서 먼저 작동을 하고 여기죠, 필터. 예, 여기서 두 필터에서 먼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블릿으로 가서 응답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청하기 전에 이쪽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필터를 조금 더 이제 요청 처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션이 없으면 뭐 마이 서블릿으로 뭐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특정 값이 포함된 요청이 아니면 해당 페이지로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필터에서 페이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필터에서 걸러서 그냥 되돌려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작업들 여기서 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값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현재는 뭐 값이 온 적은 없지만 리퀘스트. 자, 요청 request.getParameter라고 하나 준비를 하시고 사용자가 아이디를 넣었다고 치죠. 이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특정 사용자가 요 페이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죠? 어떤 페이지 정확하게 이 서블릿을 요청했는데 요청할 때 UID를 보낸 게 아니에요. UID를 보내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은 보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포워딩 처리를 하거나 했겠죠. 근데 이런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은 그냥 필터해서 걸러내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포워딩을 하셔야겠는데요. 제어권을 돌려야겠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하셔가지고 돌아갈 곳을 정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그냥 저희가 준비된 게 index.jsp니까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equest dispatcher를 액체를 받으시고요. RD로 받았죠? 자, RD는 Java X 서블릿이 되니까 이쪽으로 임포트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RD.forward 하시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보내주시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서블릿을 요청할 때 ID 비번을 보내지 않으면 UID를 보내지 않으면은 걸러내 가지고 다시 메인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은 사용자한테 그 이유를 알려야겠죠. 왜 못 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JSP. 자, 가지고 자, access error.jsp라고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access error라고 준비하시고 여기는 그냥 스크립트만 구동이 될게요. 스크립트 하시고 그냥 알러트를 바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접근입니다 라고 치시고요. 자, 끝나면은 그냥 도큐먼트
도큐먼트 로케이션 href 하셔가지고 그냥 index.jsp로 바로 갈 수 있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필터에서는 어떻게 한다? 필터에서는 아이디가 없으면은 어느 페이지로 이제 이쪽으로 보내시고 이쪽으로 딱 가면은 창이 하나 딱 뜨고 사용자가 확인 누르면은 메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수정했으니까 재가동이 됐죠? 자, 그럼 서블릿을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라고 떴죠? 확인 누르면은 계속 도네요. 아, index.jsp도 필터가 걸려 있어서 똑같이 무한 루프가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자, index.jsp에서 조금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폼 태그 하나 들어가고요. 자, 폼 태그에서 자, 현재 루트가 필터 테스트 밑에 my 서블릿이 되겠죠. my 서블릿을 요청을 하고요. 자, 여기 input 태그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요 uid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인풋의 타입 submit 되시고요. value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일단은 서버를 잠깐 중단을 시키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가 가동이 안 되겠죠. 자, 정돈을 다시 하면은 index.jsp에서 값을 넣고 보낼 수도 있고 안 넣고 보낼 수도 있고, 안 넣고 보내면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인덱스로 돌아오는데, 인덱스 돌아올 때 또 필터가 걸려 있으니까 자꾸 걸리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하나로 딱 적습니다. 모든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요 서블릿으로만 요것만 매칭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할 때만 필터가 작동을 하고 인덱스 할 때는 필터가 작동을 안 하겠죠. 자, 서버가 죽었으니까 이게 대기로 되네요. 꺼주시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두 가지로 하면 돼요. UID를 넣고 가보고 UID를 안 넣고 가서 필터에서 없으면은 일로 가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있으면은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서블릿에서 결과 반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블릿 가동이 됐고요. 자, 이제 페이지를 이쪽에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떴고요. 자,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냥 전송을 누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터에서 이 값이 널이 돼서 액세스 쪽으로 넘어가겠죠? 누르면은 바로 넘어갔네요. 자, 그냥 필터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UID 체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스템 어쩜 프린트랜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찍어보고 널로 안 잡히고 혹시라도 지금 의심이 되는 게 공백으로 갔다면은 조건식으로 조금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필터를 수정했고 필터가 다시 올라왔죠. 자, 코드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그냥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공백으로 오네요. 자, 그렇다면은 자, 널과 같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equals 공백하고 비교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면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넣었다면은 서블릿으로 가라.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가동되면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가 다시 올라왔죠? 자,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전송 누르면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뜨네요. 누르면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필터링이 됐죠? 이제 값을 한번 넣고 전송을 누르면은, 정상적으로 서블릿으로 돌아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는 사전에 작업을 하시면 되고, web.xml에서 적용되는 URL만 적용해 주시면은, 등록해 주시면은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혹은 사후 작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고 필터에 대한 실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리스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스너는 웹 컨테이너 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자, 이벤트 종류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서블릿 컨텍스트 이벤트, HTTP 세션의 이벤트, 서블릿 리퀘스트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서블릿 컨텍스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라이프 사이클이죠.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 기억 다 하시죠? 라이프 사이클을 감지하거나 자, 어트리뷰트라고 다 나와 있어요. 어트리뷰트 하면 뭐 기억하셔야 돼요? 페이지,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자, 이런 네 가지 그룹이 있었죠. 자, 이것도 다 뭡니까? 이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세션 값의 변화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요청의 어떤 변화라든지 혹은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것들도 다 이벤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정해놓고 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리스너 부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 코드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닫아두시고 자, 필터 가셔서 우클릭 뉴 리스너 한번 눌렀습니다. 자, 리스너 패키지 주문 적용하셔야죠. com. ls 정도? ls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름은 my listener. next 가시고요. 자, 이제 나오죠. 서블릿 컨텍스트냐, http 세션이냐, 뭐 서블릿 리퀘스트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블릿 컨텍스트에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하나 넣고요. 그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어떤 걸 할까요? 세션까지는 좀 그렇고요. 세션 그냥 일단 라이프 사이클 가지고 크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어떤 거를 감지할 건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넥스트. 자, 뭐 특이사항 없죠. 피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리스너라고 되어 있죠. 일단 주석도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구현할 것들이 뭔지 이제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시스템 아웃.println 하셔가지고 예, 리스너 객체 생성. 자, 그 다음은요 컨텍스트 디스트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컨테이너 안에 서블릿이 디스트로이니까 소멸했다.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거고요. 다음 initialize는 이건 뭐겠습니까? 초기화됐다는 거죠. 초기화되었다. 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리스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희는 또 서블릿을 하나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자, 서블릿 하나 준비하시고 패키지가 서블릿 쪽 만들어 놓은 게 com 이거라고 있죠. ser. 자, 그 다음 이거는 뭐 라이프 정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자, 이름은 간단하게 그냥 life 정도로 소문자로 갈게요. 예. 그 다음에 life cycle. 이렇게 썼고요. next. 자, 이번엔 뭘 하셔야 돼요? init. 그렇죠. destroy.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메소드도 추가시킵니다. finish. 자, 서블릿이 준비가 됐죠. 여기서도 저희는 로그를 남겨서 실제로 감지하는지 감지가 전후인지도 함께 보셔야겠죠. 자, 서블릿 객체 생성. 다음은 초기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destroy 소멸이겠죠. 자, 다음은 NuGet 요청 정도 되겠습니다. 자, 두 포스트는 어차피 두 개씩 호출되니까 여기 한 군데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재가동하셔야죠. 자, run on server 누르셔서 restart. 자, 콘솔을 보면은 자, 리스너 객체 컨텍스트 안에 서블릿이 초기화됐다라고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블릿을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죠. 서블릿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자, 소문자 라이프였네요. 자, 여기서 호출해 보도록 하죠. 크롬 가셔가지고 자, 호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블릿 객체 생성 초기화 요청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지금 리스너 쪽에선 얘는 개별 서블릿에 대한 리스너가 아니라 컨텍스트 전체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서버가 재가동한다. 서버가 재가동하면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작업해 놓으시면은 뒤에서 개별 서블릿을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벤트들을 감지하는 거니까 리스너들을 잘만 구성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서버 구성하는데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매번 구동할 때마다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올라오는 타이밍을 못 잡겠다. 자, 그럴 경우에는 리스너를 쓰셔서 잡으시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벤트가 잡힌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필터 리스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서비스 요청을 전후로 페이지가 있고 요청과 응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때 뭔가 반복적으로 자, 페이지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페이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처리할 때 사용된다. 자, 특정 페이지만 설정할 수 있다. 어디서? web.xml에서 등록했던 거 기억하시죠? URL 패턴. 여기서 나는 뭐 요 페이지, 요 페이지, 요 페이지만 하겠다. 여기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스너가 되겠습니다. 이벤트를 감지한다. 컨테이너 상에서 발생한 이벤트, 뭐 세션 요청, 라이프 사이클, 뭐 데이터 변경 등 어트리뷰트도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뭔가 사전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은 리스너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능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드시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